네, 안녕하세요. 윈도우 7 강사 박기식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윈도우즈 7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7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윈도우즈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알고 계실 필요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7이 나오기에 앞서서 초창기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썼던 운영체제로 도스라는 게 있었죠. 그 도스가 이제 대표적인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 즉 문자로서 사용자와 컴퓨터가 인터페이스, 즉 표준화를 이렇게 이루는 그러한 방식이었죠. 자, 이게 이제 도스가 나중에 윈도우즈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도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버전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가 윈도우즈 3.0 정도 와가지고 굉장히 윈도우즈가 사용이 많이 되어졌었죠. 어떻게 보면 도스와 윈도우즈의 사용의 정점은 바로 윈도우즈 3.0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윈도우즈가 나오면서 바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주로 컴퓨터와 통신을 하는 또는 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방법이 되었었죠.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윈도우즈 자 95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윈도우즈 98, 그 다음 윈도우즈 미가 있었죠. 자, 윈도우즈 미는 이제 밀레니엄 버전이라고 해서 그 2000년도 돼가지고 이제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밀레니엄 에디션인데 오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미는 얼마 가지 못해서 곧 사장이 되어졌죠. 그리고 윈도우즈 XP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윈도우즈 XP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크게요. 홈 에디션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홈 에디션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운영체제가 되겠고요. 프로페셔널은 이 가정용 기능에 약간의 그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기술들이 그런 기능이 이렇게 부가가 된 그런 형태의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서버 관련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할 때 이 프로페셔널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ASP와 같은 그런 언어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P가 나온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을 했냐면 윈도우즈 자 비스타가 나오게 됐죠. 자 비스타. 그래서 지금도 물론 비스타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긴 하는데 비스타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좀 아무래도 좀 무겁습니다. 그죠? 예, 윈도우즈 비스타는 좀 사양도 좀 어느 정도 컴퓨터 사양도 받쳐줘야 되고요. 굉장히 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실행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게 뭔가요? 자, 윈도우즈 그쵸?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7이죠. 자, 윈도우즈 7은 아주 그 오래된 컴퓨터, 뭐 다시 말해서 386이라든지 486 또는 뭐 1GHz 이하의 그 펜티엄 CPU에서도 이게 CPU가 아닌 이상은요, 윈도우즈 7은 대부분 이렇게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그 컴퓨터는 윈도우즈 7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윈도우 7은 이제 기존에 그 좀 비슷하고 좀 비교를 했었을 때요. 상당히 그 향상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최소의 윈도우 7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도 괜찮긴 하겠지만 이왕이면은요 CPU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메모리 이제 중요한 것들 바로 이제 이 두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추가를 하자면 그래픽 카드 정도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사용하시려면 이런 것들은 좀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하드웨어 환경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좀 느린 실행 속도를 이렇게 경험하게 됨으로써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을 설치하기에 앞서서 CPU라든지 메모리, 그래픽 카드 정도는 점검을 꼭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윈도우 7에서 사용을 하기 위한 윈도우 7을 사용하기 위한 CPU, 메모리, 그 다음 그래픽 카드에 대한 사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7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CPU는요. 자, 그 CPU는 1GHz 이상이 이제 최소로 요구되어지는 사양이 되겠습니다. CPU는 1GHz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1GHz면 사용하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2GHz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XP하고 지금 비교한 것을 이렇게 나왔는데, 윈도우즈 XP 같은 경우 뭐 300MHz 이상이면 이게 충분히 사용이 되어졌었죠. 그 다음 메모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램의 용량은 1기가 또는 2GB 이상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32비트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1GB 정도, 그 다음 64비트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2GB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그 이제 바로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윈도우즈 7이 그 설치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32비트 모드가 하고 64비트 모드가 있습니다. 물론 이 32비트 모드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적합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램이 1GB다 그러면 32비트 환경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은 충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윈도우즈 7이 자, DV 단장에 들어가 있죠. DVD 그러면 보통 이렇게 4.7GB 정도 용량이 되겠는데, 물론 4.7GB 용량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윈도우즈 7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용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설치하다 보면은요, 용량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용량이 아니라 더 불어나게 되죠. 이게 왜냐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윈도우 7을 설치를 하실 때 최소 20GB 이상의 용량을 갖고 계시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비단 윈도우 7의 순수한 그 설치를 위한 용량뿐만이 아니라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정의를 하자면 우리 램 있죠. 이 메모리의 용량이 2GB가 결코 이게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하면서 지금 컴퓨터에 쓰고 계시죠. 뭐 음악을 들으면서 한글 문서를 작성을 하면서 또 영화도 보면서 이런 여러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을 하려면요, 2GB 또는 1GB 이런 용량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메모리의 용량을 대신해서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마치 램인 것처럼 컴퓨터를 속이는 기법이죠. 그걸 우리가 가상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기억장치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디스크의 여유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용량까지 포함을 해서 최소한 20GB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 드라이브에다가 윈도우즈 7을 설치를 했다 라고 했었을 때, 설치 후의 공간이 최소한 뭐 10GB 이상은 여유가 있게끔 해 두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쓰지는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가상 기억 장치로 사용을 하기 위한 공간이 최소한 10GB 이상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드디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관리를 하죠. 보통 하드디스크는 한 개죠. 한 개의 하드디스크를 두 개의 논리적 드라이브로 나누죠. 그래서 C 드라이브라는 것과 D 드라이브로 나누어서, C 드라이브다가는 일반적으로 운영체제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설치되어진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들, 뭐 오피스라든지 한글, 뭐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만 설치를 해두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데이터들은 D 드라이브에다 모두 다 여기다가 데이터 파일들을 저장을 해두죠.
네, 이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물론 C 드라이브의 용량을 감안을 해서 이 D 드라이브에다 저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이렇게 나중에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부득이하게 이렇게 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C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이 모두 다 삭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D 드라이브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리적 드라이브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픽 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래픽 카드 메모리도 이게 이제 128MB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최소 사양입니다. 네, 되도록이면 이것도 그래픽 카드 용량도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의 용량은 이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수많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된 결과를 보게 될 텐데 뭐 영상을 본다든지 뭐 또는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최적의 환경에서 수행을 하려면 그만큼 그래픽 이미지를 처리를 하기 위한 공간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그래픽 카드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래픽 카드를 이용을 해서 처리가 되어진 이미지의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윈도우 7에서는 윈도우즈 그 비스타하고 마찬가지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자동으로 실행 모드를 결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1GB 이상의 속도를 가진 CPU에 1GB 이상의 메모리 또는 뭐 32비트 픽셀에 뭐 WDDM과 픽셀 쉐이더 2.0을 지원하는 다이렉트 X 9.0 호환 그래픽 카드가 갖춰진 컴퓨터라면 3차원으로 창을 배열하고 작업창의 실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 윈도우 에어로 그래픽 사용자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 이하의 사양이라면 자동으로 기본 그래픽 사용자 환경으로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에어로 그래픽 그 사용자 환경을 위한 최소 사양에 따라서 이 윈도우 7이 알아서 환경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권장 사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윈도우 7의 에디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윈도우 7 에디션은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은요, 그 컴퓨터 시스템이 하드웨어적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윈도우즈를 개발하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했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지금 윈도우 7이라는 운영체제를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있죠. 국가마다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이 국가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 하드웨어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하드웨어가 상당히 좀 받쳐주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뭐 시장으로 따지면 80년대 또는 90년대 컴퓨터를 아직도 쓰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뭐 2000년대 컴퓨터를요, 초반 컴퓨터를 쓰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에서는 윈도우 7을 이렇게 돌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윈도우 7 에디션은요, 이 6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 각 나라마다 어떤 뭐 개발도상국이니 뭐 후진국이니 선진국이니 이렇게 어느 정도 분류를 해가지고 그 나라의 그 시스템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형태로 이게 운영체제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 뭐 스타터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윈도우 7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도상국용으로 나왔죠. 네, 이거는 이제 그 개발도상국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터라든지 홈 베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개발도상국용으로 나왔죠. 그럼 뭐 개인 사용자나 소규모 회사에서는 홈 프리미엄이라든지 홈 프로페셔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개인 또는 소규모 회사에서 이걸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또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입을 하다 보면은요, 대부분 이 2가지 에디션 중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7의 모든 기능을 제한 없이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윈도우 7
얼티밋이라고 하는 에디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도요, 윈도우 7 얼티밋이 되겠는데, 뭐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제일 비싸겠죠. 자, 그래서 개략적으로 윈도우 7 에디션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기능 정도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타터라고 하는 거는요, 윈도우 7 스타터는 넷북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죠. 이 넷북용으로 원래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요. 네, 이건 넷북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넷북 또는 뭐 인터넷 혹은 문서 작성 작업이 주가 되는 어떤 그 저가형 컴퓨터 시장, 네, 이 컴퓨터 시장을 겨냥해서 나온 최소한의 그 기능을 담고 있는 윈도우 7 에디션이 바로 스타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홈베이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뭐 브라질 이와 같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나라, 또 산업화가 빠른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나오게 된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32비트와 64비트 CPU를 모두 다 지원한다는 정도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윈도우 7의 기능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우리 뭐 화면 바탕화면 그 엿보기 기능이란과 같은 뭐 에어로 기능, 이런 기능들을 그 제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로 기능 같은 걸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멀티터치라든지 뭐 DVD 재생이라든지 제작,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프로페셔널도 마찬가지죠. 이 홈 프리미엄 버전의 어떤 그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XP로 따지면 윈도우즈 XP 프로페셔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윈도우즈 XP 홈 에디션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윈도우 7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일반 그 소매 형태로는 거의 판매되지 않고 기업에 직접 판매되는 그런 형태죠. 예. 그 다음에 윈도우 7 얼티밋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모든 기능을 이렇게 모아놓은, 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에디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그 윈도우 7을 그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윈도우 7을 설치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설치되어져 있는 윈도우즈를 완전히 삭제를 한 다음에 그 새롭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존에 그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즈에 그 업그레이드 형태로 윈도우 7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게 이제 표로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 이제 기존의 윈도우즈를 삭제를 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거는요, 기존의 윈도우즈가 어떤 것이 설치되어져 있던지 간에 관계없이 새롭게 설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삭제를 하기 때문에, 즉 포맷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윈도우즈를 윈도우즈에서 이 7의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이렇게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윈도우즈를 삭제를 하고 새롭게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잠재적인 그 오류, 이런 잠재적인 오류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겠죠. 단점이라면 뭐 당연히 뭐 오피스라든지 한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 전부 다 다시 재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번거로움이 있겠죠.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어지겠죠.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즈에 업그레이드 설치를 한다면, 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윈도우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오류까지도 포함을 한 상태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오류가 또 언제 발생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냐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그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죄송합니다. 위쪽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도 이제 프리미엄, 윈도우 7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얼티밋,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운영체제고, 이쪽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기존에, 맞네요, 기존에 설치되어져 있는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가령 내가 뭐 기존에 윈도우즈 XP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지금 윈도우 7 얼티밋으로 설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업그레이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전체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기존에 윈도우즈 비스타 홈 베이직을 베이직을 쓰고 있었는데, 홈 베이직을 쓰고 있었는데, 근데 윈도우 7 프리미엄을 내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기존에 윈도우즈 비스타 홈 프리미엄을 쓰고 있었는데 윈도우 7 얼티밋으로 이번에 설치를 하겠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표를 보시고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그럼 좋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전체 설치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오류가 굉장히 또 나중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전체 설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편하죠. 여러분들 한번 설치해 보시면 느끼겠지만 알아서 다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하실 작업도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전체 설치를 할 것인지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를 잘 결정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부팅 드라이브를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설치되어지는 각각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